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홍주입니다. 오늘 저는 인트라코클리아 슈바누마 환자에서 서든 히어링 로스로 프레젠테이션한 환자에서 튜머 리무벌과 인공화호 수술을 동시에 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리터러처 리뷰를 통해서 최근의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세 여자 환자가 우리 전희미 선생님 외래에 서든 히어링 로스로 왔습니다. 9개월 전에 시작된 서든 히어링 로스고 가까운 병원에서 MRI를 찍었을 때 단순한 좌측의 미로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환자는 호전이 없었기 때문에 MRI 판독상에는 이제 라비린타이티스로 되어 있었고 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리퍼가 돼서 왔습니다. 저한테 왔을 때 한 검사상으로는 오른쪽엔 정상이었고 왼쪽이 한 70dB 정도였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이제 100dB의 소리에서 8%로 아주 푸어 디스크리미네이션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에게 청각 제어를 위해서 크로스 보청기나 골드 보청기를 설명을 드렸고요. 양쪽에 보청기를 껴은 다음에 왼쪽 거를 오른쪽에 보내줘서 하는 크로스 보청기,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본 컨덕션 히어링 애들을 해서 스컬을 바이브레이션을 해서 오른쪽에서 듣는.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죽은 귀를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공화호의 장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직접 듣게 되기 때문에 청력도 좋아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면서 이명도 줄어드는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 설명을 했고 환자는 이제 인공화호 이식실을 결정을 했습니다. 뭐 수술하기 전에 검사한 결과에서도 이제 비슷한 결과를 얻었고요. VFT 상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제가 이제 코클리아 너브의 크기를 보기 위해서 이제 MRI를 찍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너브가 양쪽에서 굉장히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열 커트에서 왼쪽에 수술하려고 한 베이설턴 쪽에 필링 디펙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뭔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필링 디펙트는 이제 T2나 CIS에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CSF가 하얗게 되는 걸 보게 될 수 있는데 이쪽에는 스칼라 팀파나이에 하얗게 잘 되는데 여기는 하얗게 돼 있다가 여기 검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이제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과거에 시행했던 MRI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고 그래서 가져왔더니 이게 T1 니넨스에서는 니넨스가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2에서는 블랙 이게 이제 이 페리림프나 엔도림프 이쪽이 없죠. 반대쪽은 잘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게 메스라이크한 이펙트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게 진단면이 결국은 인트라코클레아의 슈바노마가 이제 있다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이제 3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스칼라 팀파니에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술하기가 쉽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인공화호 수술을 한 케이스가 요즘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한 수십 개의 케이스가 발표가 되어 왔기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을 했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10년 뭐 몇 년이든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게 아무리 다 제거를 했더라도 조금 남아서 재발을 해서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설명을 드렸고 환자는 수술을 진행하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는 이제 수술을 했고요. 수술 비디오를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슈바누마에 인공화호 수술을 한 케이스가 뭐 엄청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꾸준히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 슈바누마 중에서 이제 좀 특별하게 NF2 환자하고 좀 그냥 인시덴탈하게 보이는 슈바누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NF2 환자는 양쪽에 다 있고 그 다음에 제거할 경우에 코클리아 너브를 프리저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보고에서는 코클리아 너브를 제거하지 않고 슈바누마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바로 코클리아 임플란트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데프 있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많은 환자에서 감마 나이프를 하거나 대부분 이제 감마 나이프를 한 경우에는 이제 CI를 그냥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상당히 잘 듣는다 이런 보고가 있고요. 이제 방금 저희 이 환자처럼 이제 인트라 라비린틴 슈바노마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하고 인공화호를 하는 보고가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독일의 그룹에서 많이 논문이 몇 개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이 환자 같으면은 코클리아를 싸고 전체가
슈바누마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코클리아를 이게 이제 마침 왼쪽인데요. 이 스테이플스가 있고 이 라운드 윈도우죠. 이 라운드 윈도우 밑에 쪽으로 해서 이 코클리아 라테럴을 다 열면 이 안에 코클리아 이 안에 있는 이제 튜머를 다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고 이 모다일러스 허깅하는 걸 해야 되겠죠. 이런 임플란트를 넣게 되면 상당히 잘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됐어요. 제 환자의 경우는 이 팀파나이에 한 4mm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라운드 윈도우의 밑에 쪽을 튜머를 따라서 한 4, 5mm 정도 열고 이 튜머의 마진을 확인을 하면서 잘 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말씀을 드리면 여기 마우스의 코클리아인데 슈반셀이 이 안에 IAC 끝에 정도에서 이제 이 정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슈반누면 어디나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이 밑에 있는 스파이럴 갱글리언 셀이 생겼으면 제가 여기 스칼라 팀파니에서 이걸 잘 떼고 나면 아주 국소시가 남을 거기 때문에 이게 롱텀하게 안 자라고 있다면은 이제 이게 롱텀하게 이제 CI의 효과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서서히 자라서 결국 이쪽을 다 포함하게 되면 나빠질 수 있겠죠. 이제 그거는 수술을 한 다음에 결국은 지켜봐야 되겠죠. 수술 비디오를 보여드리면 이 환자는 이제 이 코다 팀파나이가 좀 여기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두 개를 열은 다음에 이 코다를 옆으로 밀면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이 뼈가 상당히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 있는 뼈도 좀 잘라낸 다음에 나중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잘라낸 다음에 나중에 본더스트를 이제 구해가지고 나중에 수술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붙이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은 이제 이게 이제 라운드 윈도우죠. 그래서 이제 라운드 윈도우 밑에 쪽에 뼈를 한 4, 5mm 정도 이렇게 이제 갈았습니다. 듀라 이 튜머가 있는 걸 보고요. 이게 너무 앞쪽에서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쯤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갈아서 이 튜머의 마진을 보면서 조심히 석션을 하면서 이제 마진을 보면서 떨어뜨리면서 이거를 분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라운드 윈도우에는 튜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라운드 윈도우의 밑에 쪽에 뼈를 갈아서 저 끝에가 보일 때까지 다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튜머를 석션을 하면서 이제 떨어뜨리면 되고 이건 아마 이제 스칼렛 이 바실러 멤브레인이라고 제가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튜머를 보면서 이제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튜머의 마진을 확인을 하고 이게 이제 보면은 이렇게 튜머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진을 이쪽부터 해서 마진을 확인하고 이 위로 올라가면서 튜머의 마진을 보면서 잡아당기고 여기도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마진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제 되게 이 튜머가 빠져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코클리아 임플란트를 넣는 거야 뭐 일반적인 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에 잘 들어갔고 바이옵시에서도 결과가 나왔고 수술 후 6주에 벌써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모노실러블이 56%고 센텐스는 98%를 알아들을 정도로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인트라라벤틴 슈바누마를 진단을 처음에 못했죠. 물론 뭐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진단을 안 하더라도 별 문제는 안 일으켰겠지만 그래도 이 T2에서 필링 디펙트를 확인을 하시고 T1 이넨스에서 이넨스가 되면은 이 원인을 슈바누마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옵저베이션을 할 수도 있고 감마 나이프를 할 수도 있고 서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IAC 커넬에 있는 슈바누마의 경우에도 옵저베이션을 요즘 주로 하죠. 그 다음에 커지면은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이나 감마 나이프를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자한테 뭐 수술함으로써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페이셜 러브 페널리시스가 생기거나 뭐 너무 커져서 뭐 CSF 리크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은 한은 이 환자의 그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굳이 치료를 할 필요는 없고 치료를 한다면 빨리 수술을 해서 작을 때 수술을 한 다음에 인공화호를 통해서 청력을 개선할 수 있다면은 한번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장기적으로 이 환자가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이제 앞으로 연구가 더 많이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NFT 환자의 경우에는 워낙 수술하는 게 이 코클리아 너브를 세이빙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ABI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튜머가 있는 상태에서 CI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상당히 결과가 좋기 때문에 수술하기 좀 더 어려운 ABI보다는 CI를 먼저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어질 경우에는 ABR을 한다. 이런 추세가 요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했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